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여러분들은 드디어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받았지만 사실 중개업은 잘 못하시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65페이지 제3절 교육제도.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하시죠? 교육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받았지만 중개업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하는 절차, 그래서 이제 교육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교육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은 제목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목이 65페이지 상단 1번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넘어가시면 66페이지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가면 큰 3번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동그라미 해보는데, 자, 지금 교육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수교육이 있고, 세 번째 직무교육이 있는데, 제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래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만 있었는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죠. 이게 왜 추가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고 중개 현장에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수시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법이 개정된다,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공부할 때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 나가시면 법이 바뀌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일하기가 바빠서 잘 체크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중개업을 하는 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연수교육을 도입해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를 법의 변경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배경을 잘 들으면 교육의 목적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도입했다? 연수교육을 도입합니다. 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때 중개보조원은 이전에는 이랬어요. 나는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장님께 나는 중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영업이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개보조원에게도 직무교육 정도는 받고 들어야 된다 하고 이 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도입한 목적,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그 설명만 잘 들으셔도 가장 어려운 이 교육의 목적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교육은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제목 실무교육, 두 번째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수교육을 도입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되고, 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중요한 게 실무교육이죠. 자, 그래서 65페이지 상단 실무교육의 수료와 면제라는 단원이 있는데,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자, 1년의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그 면제된다 안에 박스 보시면 기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1년의 동그라미. 니은 소공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1년 이내의 동그라미. 자, 지금 몇 가지만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한 게 전부 다 뭐죠? 1년, 1년, 1년의 동그라미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지. 교육은 유효기간이 무조건 1년이니까 1년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받은 자가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게 면제예요. 자, 그러면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게 면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1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계속 밑에 전부 1년으로 쫙 들어옵니다. 제일 밑에 2번 실무교육의 내용과 시간. 자, 이게 이제 복잡하다고요. 1번 개공사와 소공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실무교육의 목적인데 내용이 좀 만만찮죠.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여기 보고 있습니까? 연수교육은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수교육만 딱 찍어내면 된다고. 자, 마지막에 교육 시간은 얼마? 28에서 32시간으로 합니다.
28에서 32시간을 받아라. 교육시간 체크하시고. 자, 넘어가면 연수교육이 들어왔습니다. 자, 연수교육 딱 들어가면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자, 2년의 동그라미, 역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법은 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한다.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는 동그라미 2번.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연수교육의 대상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나 소공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번. 2년마다 실시하니까 언제 하겠다는 통지를 해줘야 교육을 알겠죠. 그래서 2번의 첫째 줄.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동그라미 합니다. 연수교육을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를 해주니까, 자,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편안하게 보시는데 2년마다 실시하되 10일 전까지 통지해준다. 그러면 X잖아. 그죠? 지금 볼 때는 편안하게 보는데 이게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런 문제 들어오면 장난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아예 숫자가 2하고만 논다라고 딱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죠. 연속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속한다가 뭐죠? 하나 따라가면, 바로 따라가면 2회 연속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연속하면 글자가 2.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연수교육은 2개월이 되기 2년 전마다 하는 거예요. 2년마다 돼 2개월 전에 통지해 준다고. 언제 연수교육을 한다. 2 교정시키고. 자, 3번 연수교육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교육 내용.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잖아 봐요. 변경의 동그라미. 그리고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뭔가 복잡한 소리 하고 있지만 딱 포인트가 뭐다? 변경 들어가면 연수교육이에요. 시간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됩니까? 12에서 16시간을 받아라. 그래서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을 받습니다. 재밌는 것. 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밑에 4번 위반 시의 제재. 첫째 줄에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밑에 1번. 중개보조원은 줄 꺼놓고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자 여기는 하나 주의할 것.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의 밑줄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래서 교육은 전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이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 교육시간이 3에서 4시간 오전 수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지사가 직접 안 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등록관청이 있다는 것 체크하시고 자 바로 밑에 2번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며 다시 강조했죠. 직무교육의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다.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에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그런 취지죠. 넘어가서 직무교육의 면제. 자, 읽거나 마나 모든 교육은 유효기간이 얼마죠? 1년이니까 1년 이내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면제. 그 다음 3번 직무교육의 내용 1.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줄 하나 끕시다. 직업윤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중개보조원은 직업윤리 하나만 기억하시고 교육시간은 얼마? 3에서 4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3에서 4시간인데 여러분 시험에 들어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교육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시간이 지금 28에서 30인데 예전에는 32에서 44시간을 받아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X죠. 28에서 34시간 이것도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시간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상에서 교육에 대한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한다 이런 지문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딱 교육을 시험지에 적어놓고 천천히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갑니다.
직무교육이 제일 짧죠. 얼마? 3에서 4시간. 이게 오전 수업 하잖아. 그죠? 그러면 3, 4 하면 12가 생각나야 돼.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그 다음 12에서 16을 더하면 얼마? 28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이니까 교육시간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흘러갈 때 시험지 상에 적어놓고 천천히 맞추셔야 돼요. 자, 칠판 보지 말고 이쪽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교육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는데 교육시간은 어떻게 공부한다? 직무교육 얼마? 3에서 4시간. 3, 4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이에요. 3, 4, 12 찾아놓고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이 얼마죠? 28 찾아놓고 32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하나는 오늘 하나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교육시간이 시험지상에서 올라갈 때는 시험지에 적어놓고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여기 보시면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안 받아도 제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28에서 32시간을 받아야 한다. 맞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여기는 왜 제재가 없을까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실무교육 안 받았다. 그러면 중개업을 못하는 거지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네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해야 하되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도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몇 시간 받으라 그랬죠? 3에서 4시간을 받으라고 들으셨죠? 근데 이걸 안 받았다? 제재가 없지. 왜? 중개보조원이 안 되니까. 네가 중개보조원 되고 싶으면 받아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당해요. 중개보조원은 3,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잖아.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그럼 무조건 X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X예요. 제재가 없어요. 왜? 직무교육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데 제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연수교육은 왜 제재를 합니까?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려고 2년마다 실시하는데 요거는 받으러 안 오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개념을 딱 잡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점수도 설렁설렁 갑니다. 그죠?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교육 시간 하나만이라도 잡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교재 67페이지에 교육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1번 첫째 줄에 국토장관은 일단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지금 교육 세 가지 다죠.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시도지사들이 교육을 하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똑같이 해라 라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지침에는 다음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박스 1. 교육하는 목적,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 5번 수강료 줄 하나 것이고 그 다음 6번 수강 신청 이런 것들을 전국이 똑같이 해라 라고 지침을 마련해 주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지침에는 수강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오지. 지금 줄 하나 꺼드렸죠. 만만찮은 문제였죠. 사실은 그죠. 아, 교육 지침에 뭐가 포함되느냐를 그렇게 까칠하게 하나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문제는 2번 틀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수강료도 전국이 똑같이 하라라고 지침을 마련한다. 됐습니까? 교육시간, 강사의 조건 이런 것들이 교육토장관이 만들어줍니다. 자, 내려가면 5번 부동산 거래 사전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제목이 줄 한번 꺼보십시오. 5번 자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제목에 줄 것다는 뜻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 교육은 왜 하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이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에 첫째 줄을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줄 딱 꺼놓고 이 중개업을 감독하는 자 모두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어요.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개념 딱 잡으시고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묻고 싶다면 한 장 넘겨서서 68페이지 3번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한다. 거기 제목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찍으셔야 돼요. 이게 국가가 생색 내고 싶어서 나머지 교육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색용으로 문제를 물으니까 제목에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이 제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실무교육 몇 시간 받아야 되죠? 28에서 32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요 교육 경비가 대략 한 15만 원쯤 됩니다. 경비 누가 낼까요? 경비를 누가 부담할까요? 교육 받는 사람이 내야 돼. 만약 교육 받는 사람이 안 내고 싶지 않다. 그럼 교육 받지 마. 교육 안 받으면 중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개념 잡아보셔야 돼요. 실무교육은 대략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비는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합니다. 3박 4일이니까 3일치 교재하고 그 다음에 강사 수강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5만 원 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받으라고 들으셨죠? 앞으로 여러분들 2년마다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받게 될 건데 경비가 7만 원쯤 돼요. 그럼 연수교육 경비 누가 부담할까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받기 싫다. 그럼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느낌 딱 가지셔야 돼. 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 몇 시간 받아야 된다? 3, 4시간 받으라 그랬죠. 경비가 대략 5만 원쯤 돼요. 이 경비 누가 부담할까요?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교육비 내기 싫다. 받지 마.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 잡으셨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수혜자 원칙이에요. 내가 혜택을 보려고 교육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 받는 자, 수혜자가 원칙인데 여기 하나 딱 보시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준다니까요. 아주 묘하죠. 그래서 이거 생색용으로 별표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대략 8년쯤 됐는데 아직 사고 예방 교육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법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8년 차가 됐다니까요. 근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아직 한 번도 실시 안 했어요. 아마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주기 싫은가 봐.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고 그래서 법으로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하는 단어를 하나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오리지널 본론이 대비됩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여기 74페이지를 펴놓습니다. 자, 74페이지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개업의 등록과 결격 사유다. 이렇게 출발했고 이제 오리지널 본론이 출발을 하는데 오리지널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1교시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자격증의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절대평가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죠? 합격하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가 있다. 이런 걸 공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땄는 사람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 자격증을 인격을 양성하려고 땄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건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등록과 결격 사유라고 돌아서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요것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 되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X라니까요.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개념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불렀을까요? 무허가업자 이래 불렀겠지. 그럼 지금은 무허가업자라는 말이 없고 무등록업자라고 부르겠지. 그죠? 아, 그러면 영업을 할 때는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단원이 출발을 했고 자, 하단에 등록의 개념, 등록의 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건 행정법적인 소관이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 등록의 개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75페이지 상단에 뭐 대인적 연속성 등록이다. 이 등록의 성격들이 설명되는데 다음번에 이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법적인 거니까 중개법도 다 모르는데 행정법적인 거 깊게 볼 필요 없다고요. 자, 등록의 성격은 그렇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교재 76페이지가 등록의 절차.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한다는데 등록의 절차가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을 먼저 한번 잘 보시고 판서를 한번 보고 다시 교재를 보면 두 번 수업하는 효과가 있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판서를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다시 교재로 짚을 겁니다. 자,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하니까 상식적이지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자,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통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며칠 만에 통보해 줍니까? 신청한 사람에게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신청한 것을 등록했어 라고 전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문서로 딱 날아옵니다. 서면으로 통지가 되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받아야 되죠.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크게 적어놓은 단원이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격증을 받는 이유는 중개 업무를 하려고 좀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는 절차,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자격증을 받으면 바로 등록해서 영업할 거야, 업무를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직원으로 한 1년쯤 연습 좀 하다가 그래서 등록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등록을 할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가 출발했고 이 조차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 신청 단계, 2. 접수 단계,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이렇게 시험에 물었어요. 답이 몇 번?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 그렇죠. 교부 단계가 업무 개시 가장 가까운 시점 맞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자격증 있다고 등록을 신청하고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도 업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등록증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절차를 보시는데 이거 막 암기한다 이래 접근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칠판 보지 말고 대답해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한다. 상식이잖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그럼 접수하는 곳에서 뭐 한다?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준다고요. 며칠 만에?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주면, 통지가 오면 여러분 가서 등록증 받아야 되잖아.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영업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게 나열을 했는 거 이거 막 암기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절차입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당연하지만 자격을 취득할 것.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이겠죠. 우리 시간에서 자격하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입니다.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니까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사무소를 확보할 것. 우리는 이를 등록 기준이라 그러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등록 기준을 알아야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할 조건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접수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장소가 보여. 자,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럼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등록을 해주니까 우리말로는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다시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업이 출발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직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교육을 다 시키는데 요거 3, 4시간 받는 것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때 등록관청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등록관청을 잘 찾을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서울시에 가면 종로구가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관철동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관철동에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죠?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청, 시장, 군수, 구청이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개법 선생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서울시는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서울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안 될까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에 안 가봐도 서울에 구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는 다 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그 시장들은 등록관청이 안 되겠지. 왜? 구청이 있으니까. 그죠? 등록관청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경기도에 가면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가면 팔달구 이런 구도 있어요. 뭐 팔달동도 있겠죠. 자, 팔달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다.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수원에서 영업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거기다가 사무소를 만들면 되지. 자, 왜 팔달동에 사무소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등록할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이 등록관청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수원시장한테서 등록해 주세요 하면 수원시장이 아까 서울시장은 중개법 선생 어떤 놈입니까? 물었고 이번엔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것도 묻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되죠?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특별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로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강남구청 이런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 수원시에 있는 일반시에 있는 구청장을 비자치구라 부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얼마나 좋은 과목인지 자치구다 비자치구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갑니다. 굉장히 우리 과목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법을 배우면 시군 자치구다 이런 말이 막 나온다고. 그지? 지적법에 가면 지적소관청은 시군 자치구를 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종로구를 말하지 팔달구는 이야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처음 듣는 분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헷갈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치구거나 비자치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관청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접수를 하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무가 건물에 두고 있거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 있다 없다? 있죠. 소위 떴다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찌라시도 주고 이렇게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분량이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 그죠? 그걸 일명 떴다방. 떴다방은 밖에 사는 소리고 이동식 중개업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지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겠죠. 며칠 만에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서면으로 통지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받으러 갈 때 가기 전에 이랬으니까 등록증 받기 전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보증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얼마? 2억, 공인사는 얼마? 1억. 요거 곧 바뀝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까지 따라가고 바뀌면 바로 다시 전달할 테니까 법인은 얼마? 2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도 1억을 가입해야 됩니다. 요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등록증 교부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래 들어옵니다. 교부하는 조건이 뭐다? 보정 설정.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보정이 설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럼 이 등록증을 걸어놓고 게시해 놓고 드디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작은 절차를 노란 글씨로 적었는데 노란 글씨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제목입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 아까 1시간 공부하셨죠? 자격 취득에 관한 것 100% 출제합니다. 실무 교육 좀 전에 교육에 관한 거 공부하셨죠? 교육에 관한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어디서 몇 개, 어떤 사무소를 갖춰야 되는지 문제를 안 물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여기 오면 등록관청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오늘 3교시 하겠지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보정 설정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시험 제목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그죠? 자, 크게 한번 들으셨죠? 이제 교재로 빠르게 체크합니다.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자, 박스 밑에 1번 등록 신청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때 또는 옆에 있습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때 옆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소속 공인사가 등록해버리면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안 돼요. 소속 공인사를 제외한다. 됐고 내려가면 이제 많이 강조했지만 등록관청. 자, 아까 수업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등록관청이 어디라 그랬죠? 1.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찾았나요? 시장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군수구청장이 된다. 그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바로 밑에 2번 방금 설명했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러므로 구가 있는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구가 있는 시,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수원시 구가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 군구는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크게 강조했습니다. 넘어갔어. 드디어 등록 절차입니다. 77페이지 상단에 등록의 절차. 등록 기준이 적합해야 된다. 밑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는 기준이 이렇다. 1번의 별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공사로 등록할 때는 기준이 이렇다. 밑에 2번에는 별표 2개 하셔야 돼요. 해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무조건 출제합니다. 자, 위에 1번부터 봅시다. 방금 다 적었지만 첫째, 자격증이 있을 것. 기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거기 건축물 대장에 있는 둘째 줄에 기재된 사무소로서 건축물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사무소 확보가 넷째 줄쯤에 있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마지막 리얼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칠판에 적었던 것들이에요. 자, 이게 개인의 기준이라면 시험에 더 잘 나오니까 법인의 기준은 별표를 2개 한 거예요. 자, 별표 2개. 1번 14조 규정에 영위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설립될 것. 거기 14조에 동그라미 놓고 법인은 딱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14조 업무. 다음 주에 수업할 거예요. 법인은 무슨 업무만 해야 된다고요? 14조 업무만 수행할 것. 니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줄 걸까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 5천만 원의 밑줄. 이것이 별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법인을 만드는 사람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일단 제외한의 동그라미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둬야 된다. 이 3분의 1을 2분의 1 이런 식으로 틀리게 냅니다. 3분의 2 이렇게 틀리게 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자,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임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보시고
리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역시 두째 줄에 실무 교육을 받을 것. 그 중개업을 한 자는 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니까요. 대표자나 임원들. 마지막 미음에도 역시 셋째 줄에 넷째 줄입니까?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 법인도 사무소를 갖추고 들어와야 된다. 이 법인의 기준이 기역, 니은, 딕을, 리얼, 미음 5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의 문제 얼마나 잘 내겠어요. 그래서 행여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죠. 이제 이걸 시험 때까지 꾸준히 익혀 나가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회 출제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업하면서 매년 나옵니다. 이러는 것도 놓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5개 천천히 시험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넘어가서 이제 이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7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등록의 신청할 때 1번에 두째 줄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 수수료 납부만 줄 꺼놓으시고. 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종로구청이 정하는 수수료. 그걸 우리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그죠?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종로에서 등록할지, 하남시에 할지, 그죠? 영등포에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해당 신청하는 곳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죠?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분이 많이 있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지자체 조례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당신이 실제 청구할 때는 수수료 얼마나 없대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등록하는 곳에서는 12,000원 좀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럼 12,000원 좀 냈습니다 하면 종로가 12,000원 받으면 다른 데는 18,000원, 강남은 2만원 이렇게 받을 일이 없어요. 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 한 12,000원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격증이 있어도 12,000원 없으면 중개업 못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의식을 딱 하고 수수료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 79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우리 단원에서는 이 수수료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서류가 시험에 나오는데 79페이지 자, 제출하는 서류 기업 등록 신청서 가져갑니다. 신청서 줄 거고 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그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 줄 거고 디귿에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가져와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줄 거고 리얼 여권용 사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인데 다음 서류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외국인이 신청을 하러 들어오면 외국인은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 서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A번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로서 A 밑에 첫째 점 보시면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기관이 발행한 그죠? 공정인의 진술서 해서 거기 셋째 줄에 공정인의 진술서 줄 것입니다. 외국인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점 외국 공문서에 의한 인정 요구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그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고 셋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포스티유 확인서. 그 아포스티유 이런 말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이거는 외국인이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되죠.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 오른쪽에 적습니다. 지금 가져가는 자격증, 서류를 기억하든지 거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져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자격증 4번 적어놓고 X. 그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봐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자격증을 가져오라는 소리가 없잖아. 거기에.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져와도 된다고. 편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 군, 구청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사본을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겠다는 걸 익히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제일 밑에 3번 등록의 통지와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거기 한 장 넘기시면
다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입니다. 상단에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 종별에 따라 법인인 개공사와 공인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줄 하나 끝죠.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통지는 며칠 내로 해준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요거 줄 것인 거예요. 자,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으니까 법에서는 7일 만에 한다던데 당신이 해보니까 실제로 며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물었던 그분은 3, 4일이면 통지됩니다. 그래요. 그 3, 4일이면 통지되니까 7일 내로 통지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7일 내로 통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등록증 교부라는 말이 나올 건데 등록증 교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정 설정이 이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통지가 되면 여러분 나오죠? 4번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제목에 줄 딱 긋고 거기 중간에 있는 내용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보정 파트에서 별도로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5번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환자가 보정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합니까?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이게 시험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통지가 되면 보정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언제 교부해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동그라미 하셨잖아. 그죠? 이거를 7일 내로 교부한다. 문제가 들어오면 틀리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7일을 어디서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건다고요. 7일 내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고요?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동그라미. 여기에 7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든다는 걸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동그라미 했으면 밑에다가 7일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7일 내로 교부한다면 틀린다. 교부가 됐고. 자, 이제 넘어가면 81페이지 상단에 등록사항의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종로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종로구청장이 교부해 주면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교부되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교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왜? 협회가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상단 6번. 자, 첫째 줄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그 다음 줄 끌까요? 매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요 다음 달을 빼고 시험에 잘 내요. 그냥 10일까지 통보한다면 틀려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통보하는 게 모두 몇 개?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6개는 이제 6번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건데 1번은 배웠으니까 줄 것이야 돼요. 자, 1번 박사님 등록증 교부한 때 통보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줄 하나 꺼놓고 나머지 2, 3, 4, 5, 6은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6번 반복할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건데 등록증 교부했을 때 통보합니다. 이게 왜 그냥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인가 하면 지금 통보하는 게 6개잖아요. 그럼 이게 발생할 때마다 10일 내로 통보해주고 10일 내로 통보해주면 등록관청이 귀찮아 죽겠거든. 올 때마다 10일 내로 통보하니까. 그죠? 그래서 10일 내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치를 묶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하는 의미를 잘 새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됐고 등록증을 받았으면 이제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되는데 이렇게 등록증을 받은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효력이 없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효력 소멸이라 그래요. 왜 효력이 소멸될까요? 내가 등록증을 받았는데 이 효력이 왜 없어질까요? 1. 취소를 받으면 취소의 동그라미. 뭔가 위반했겠죠? 취소받으면 효력 소멸이에요. 2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사망 동그라미. 자,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망과 해산은 붙어가 다녀요. 그럼 죽으면 더 이상 영업 못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효력 소멸 이 말이에요. 제일 밑에 스스로 폐업하면 폐업의 동그라미. 자, 폐업하면 받았던 등록은 효력 소멸된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주목합니다. 주목. 이게 단순한데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를 다음 장 넘기면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건 놔두고 일단 내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첫째 언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왜 취소됐죠? 위반을 했을 거니까. 두 번째
사망하거나, 세 번째 해산하거나, 네 번째 폐업하면 여기 네 개가 된다고. 그지? 이렇게 되면 효력 소멸이에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해요. 효력이 소멸된 자가 일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84페이지부터 하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84페이지 거기 5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업 찾았습니까?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나 폐업한 자가 영업하면 무등록이 되는 거고, 그 무등록 중개업에 별표 찍어놓고 무등록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질 수가 없다. 그죠? 어차피 등록해서 영업하는데 안 한 자를 입벌해서 처벌하기가 가장 센 거예요. 자, 무등록의 유형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오른쪽 85페이지 상단에 2번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제재. 이게 옛날에 무허가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줄 걸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수행한 자는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제재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재가 서서히 나올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3년에 3천만 원 이렇게 줄만 하나 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걸 묶어서 암기하는 법 막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은 자꾸 단원에서 들어 놓으셔야 돼. 무등록업자 3년에 3천만 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입니다. 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하여 중개가 완성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등의 법률 행위 그 자체의 효력은 줄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의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낸다? 무효이다. 이렇게 내면 틀려요. 자,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벌은 받아야 돼.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벌은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정상적인데 등록을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 또는 등록을 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이라 합니다. 무등록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고 제재가 제일 세요.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이렇게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무등록을 먼저 보셨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2페이지. 자,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상단에 82페이지 상단 이중 등록의 금지. 제목 찾았습니까? 이중 등록의 금지. 동그라미 제목에. 그리고 쭉 내려가면 큰 2번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이중 소속도 동그라미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 법률을 공부해 보면 지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다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두 개 한 거잖아요. 그럼 이중 등록은 이런 거겠죠? 자, 이 사람이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 수원에 가서 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중 등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금지한다. 지금 이래 들어왔잖아요. 좀 크게 설명할까요? 서울에서 등록을 한 자가 뭐 경기도 하남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두 개 돌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법에서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그 다음 밑에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 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또 근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의 임원으로 가 있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공사로 가서 일하면 그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 불러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다르죠. 여러분 어느 놈이 조금 더 나쁜 놈일까요? 이중 등록이 훨씬 나쁘잖아요.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했다. 이중으로 등록하는 자. 이게 좀 더 나쁘죠. 이중 소속은 등록은 하나만 했어요. 일을 자기가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중 등록이 조금 더 나쁜 놈이고 셀 것 같은데 제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 자, 제재 봅시다.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중 등록 금지에 위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했으니까 등록은 당연히 밑에 취소하여야 한다. 줄 딱 끊고. 자, 바로 밑에 2번 이중 소속의 금지입니다. 이중 소속 금지도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중 소속의 금지를 위반하면 징역이 똑같잖아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래서 이중 등록이 조금 더 나쁜 놈일 것 같은데 제재가 똑같다는 걸 잘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을 살려야 되죠. 이중 들어가면 자동으로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됐습니까? 계속해서 시험 때까지 이제 그래 확정시킬 거예요.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년에 1,000. 오른쪽 갑니다. 83페이지. 자, 상단에 3번. 이번에는 이런 등록증을 뭐 양도대여를 금지한다. 이것도 상식이다. 그죠? 빌려주거나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양도대여를 금지하는데 양도대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내겠고 양도대여를 하면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안 되나요? 1번의 두째 줄에 셋째 줄입니다. 1번 셋째 줄 1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 등록은 취소시키고 등록 취소 줄 긋고 바로 밑에 얼마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지금 얘는 1년에 1,000만짜리 지금 오늘 반을 끝냈습니다. 자, 아까 배운 거 있습니다.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얼마? 똑같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들어가면 1년에 1,000. 지금은 등록증도 빌려주면 1년에 1,00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대여를 금지한다. 넘어가면 84페이지. 자, 상단에 부정등록의 금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 부정등록을 하면 거기 두째 줄 끝에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하게 등록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 등록증을 자기 이름으로 고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개념은 무등록업자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밑에 5번 무등록에 하고 제재가 같다고 3년에 3,000만 원. 그래서 부정하게 등록하면 이것도 3년에 3,000원. 완전 무등록과 같은 급이라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양도대여하거나 이중소속은 전부 다 뭐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등록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다시 부정하게 등록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으로 고쳐서 등록을 했다니까요. 자, 그럼 요거는 거의 무등록하고 같은 급이라는 건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제재가 같다니까요. 밑에 있는 무등록하고 같이 얼마? 3년에 3,000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라는 단원을 공부하셨다면 드디어 한 장 넘어가시면 86페이지 거기 등록 신청에 관련되는 뭐 종별의 변경 이런 거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89페이지를 펴놓습니다. 자, 89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결격사유. 여기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확인하는 것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데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등록이 안 되면 뭐를 못하죠?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결격사유, 중개 업무를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결격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결격사유를 해부할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